뚜껑이 좀 열릴 만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요? 다른 그 방송에서? 뚜껑이 딴 뚜껑이 아니고 최대한 드라이하게 네.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를 하고 우선 하고 그거에 대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 그리고 이 조국혁신당이라는 당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지금 오늘 수준으로는 얼추 끝나가는 것 같아요. 예. 대부분 학습을 하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오늘 지도부가 사과하고 예. 물론 조국 원장과 선을 그었던 부분은 저는 뭐 좀 아쉬웠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요. 아니 장르만 여의도 나와가지고 이규원 사무부총장이라는 이 양반이 검찰 출신이란 말이에요? 검찰 출신이죠. 공부를 하고 좀 나오든가. 아니 처음에 시작을 말을 할 때 자기는 강미정 대변인 기자회견을 대부분 안 봤대 라고 얘기를 하다가 뒷부분에는 강미정 대변인의 기자회견에서 뭔가를 막 뭐 팩트를 뒤섞어서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봤단 얘기잖아. 이것도 첫 번째로 문제고 문제네. 두 번째로는 네. 표현을 할 때요.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죠. 언어 폭력은 범죄가 아니죠. 그런 말을 했어요? 방송에서? 아니 실제로 나갔다니까. 그리고 아니 그게 어떤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실제 현행 법률의 범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구속 여건을 따지는 것 알겠는데 그 뭐 노동청에 들어갔던 사건 중에 뭐 갑질 문제 그리고 뭐라더라 그 하면서 품위 유지 위반이지 언어 폭력과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래. 야 이씨 그게 본질이냐? 근데 그걸 방송 나와서 말을 해? 아니 방송 오전에 나와서? 지도부가 사과했으면 11시에 아이고. 있던 라이브 방송에서는 최대한 그런 언급이 안 나와야 될 거 아니냐고. 너무 심각하네요. 심각해. 그럼 지도부는 사과를 왜 한 거야? 그러니까 사과를 한 건 말장난이 되는 거야. 말장난. 아니 이러니까 일이 더 말장난이지. 커지는 거 아닙니까? 네, 말장난이 된 거지. 아니 조국혁신당의 사무부총장쯤 아유. 된 사람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거를 누가 좋아하는지 알아요? 조선일보가 졸라 좋아해요. 오늘 사설 보세요. 진보의 위선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진보 진영으로 쓰죠. 진보 진영. 묶어서 쓰죠. 아, 문제가 뭔지 몰라? 본질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거면 나오지 마 그냥. 나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더 문제가 커지는 거라고. 왜 합니까? 피해자를 두 번. 아니 내가 뭐 민정 라인들이 대거 이제 조국혁신당에 포진돼 있잖아요. 검사 출신도 있고 알겠는데 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면 그냥 나오지 마. 그거를 해명이라고 합니까? 물론 혁신당의 그 커버를 치기 위해 가지고 다양한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해명을 하지. 그럴 거면 좀 조심하고 로우키로 가든가. 아니, 그 사과를 했으니까. 아니 대응이 안 돼요? 네, 사과를 했으니까. 아니 문제의 본질이 뭔지 몰라? 강미정 씨가 기자회견 해가지고 그 본질은 뭐냐? 조국혁신당의 당 차원의 대처가 지지부진하고 딜레이되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호소를 했는데 제대로 처리를 안 해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리가 늦었던 부분에 대한 그 해명이나 이런 것들을 그 조국혁신당의 공지도 처음에 사과라는 단어가 아예 없고, 에? 공지의 내용 자체가 본질을 꿰뚫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지도부가 사과했잖아. 그러면 그 이후의 대처는 좀 달라야지. 그렇죠. 근데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더 심해졌어. 사무부총장이 된 쯤 아이고. 양반이 나와가지고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언어폭력은 야. 범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또 합니까? 더 심하게.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네. 조중동이 좋아하겠지. 아 나 진짜 답답하네 진짜. 씨.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조국혁신당의 아유, 간부들이 결국에는 지금 소위 말해서 문제를 일으킨 의혹을 받는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강미정 전 대변인이나 그 피해자들의 다수가 당을 떠나고 오늘 또 보니까 그 어떤 여성위원회 고문인가 그분도 오늘 입장을 길게 내셨더라고요. 에이. 제가 그 성함은 죄송합니다 까먹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당은 이 좀 개전이 불가능하겠구나. 그러니까 오늘 뭐 구성원들이 뭐 국회의원들이든 누구든 뭐 조국 대표도 사과하고 하는데 안 돼. 이게 사과해서 될 게 아니고 이 아니, 당은 안 돼. 내가 보니까. 아니 나는 죄송한데 제가 이제 약간 좀 요즘에 잘 컨트롤이 안 되는 게요. 나는 어제 그 일이 있고 나서요. 네. 난 솔직히 좀 되게 속상한 게 심지어 피해자 가해자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젠 피해자를 매도하는
우리가 커뮤니티라고 얘기하면 공론회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론장에서 뭐 물론 커뮤니티가 성격이 다 다르지. 근데 나 진짜 나 좀 어이가 없는 게 이제는 이제 피해자를 매도하는 단계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나무라는 걸 넘어서서 네. 이제는 매도를 해. 2, 3차 가해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진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만약에 이규원 씨의 발언이 어떤 형태로든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이제 편들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 공론회장이 망가지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하실 분 들으면 이준석의 젓가락 발언도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렇지 않아? 장려하겠지 이제 그렇게 되면 장려할 발언이 되지. 나는 그건 네, 아니라고 봐요. 안 되죠. 어떤 스피커를 좋아하시고 어떤 채널을 많이 시청하시고 어느 쪽에 서 계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규원 사무부총장의 발언이 어떤 형태로든 커버가 가능하다. 맥락을 봐라. 앞뒤 자르지 말고 얘기하라라고 얘기할 거면은 맥락을 보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한 건가? 아니 뭐 인터뷰 나온 거니까 그 장르만 그걸 보면 되잖아요. 보세요. 그러면 보고 얘기를 하시라고. 내가 그걸 다 풀로 봤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커버를 친다면 난 네. 이거 답 없다고 봐요. 이제 나 이거 답 없다고 봐요. 아니 그리고 이제 뭐 조국혁신당 얘기 나왔으니까 뭐 이규원 그 뭐라 불러야 돼? 부총장이에요? 검사 출신이죠. 사무부총장이래. 그러니까 부총장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조국혁신당이 지금 보면은 이 검찰개혁의 목소리 되게 크게 내거든요. 목소리를. 근데 저는 목소리 낼 자격이 일단 있나 싶어요. 제가 검찰개혁 얘기할 때 부탁드린 게 뭐였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적청산과 제도개혁을 제발 분리하자. 그 두 번째가 형사부와 특수부가 다르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누굴 대변하느냐, 특수부의 과잉수사 저도 비판하죠. 그렇지만 저는 형사부에서 160만 명의 범죄 피해자들이 매년 발생하는데 그분들을 저는 대변하자고 지금 이렇게 열을 내면서 설명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저는 그분들 대변하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대변해요. 사실은 그분들도. 왜냐면 누가 범죄 피해자 될지는 모르잖아요. 사실은. 근데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가면 이런 일반 범죄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보니까 그 여성위원회 고문께서도 이런 말 쓰시더라고요. 조국혁신당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사건만 보고 있다. 이거 전 굉장히 적확한 비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 귀한 줄을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조국 대표 과잉수사 당해가지고 저도 마음 아프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을 같이 비판하죠. 예. 그것도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근데 그 논리대로 하면 조국 대표가 아픈 만큼 일반 범죄 형사사건의 피해자들도 수사가 부실하거나 수사가 잘못돼가지고 사건이 묻히면 이분들도 피눈물 똑같이 흘린다니까. 사람의 눈물에 무게가 어디 있습니까? 남이 힘들면 나도 힘든 거고 내가 힘들면 남도 똑같이 힘든 거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건데 이번에 성비위 사건 대처하는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형사사건을 왜 저런 식으로 늘 얘기만 나오면은 늘 윤석열 얘기하고 늘 거대 담론으로 접근하거든요. 근데 거대 담론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성비위 사건의 피해자들 정말 숨소리도 못 내고 그 정말 2차 피해를 당하고 정말 이렇게 숨겨진 피해자들이 되게 많아요. 예. 좀 이분들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사건 보면서 이분들은 이런 160만 명의 범죄 피해자들을 대변하기는 힘들겠다. 근데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번에. 아니 그 최강우 원장도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배지만 없다 뿐이지 어마어마한 스피커에 크게 갖고 계신 분이에요. 거기다 당직자고 고위 당직자고. 근데 그런 분이 2차 가해를 하고 다니는 것과 이 이규원이라는 이 사무부총장 당에서 중역 아닙니까? 좀 답답하죠. 이런 사람이 방송 나와가지고 그런 진짜 오물 같은 발언을 쏟고 다니는데 그거 심각한 문제예요. 아니,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저 이제 뭐 저희 소중한 말씀도 이제 전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제 얘기를 좀 하면은요. 진짜 제가 그래도 그 언론사를 67개 다녔잖아요. 많이 다니셨죠. 예. 오래 진득하게 다닌 건 5개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프리랜서로 오며 가며 일했던 곳인데 그 저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그 조직 내에서요. 회사에서도 그렇고요.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떤 단체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위계 서열이 확실한 회사나 조직이나 단체일수록
이 피해라는 건 보통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약자가 당하죠 보통은. 보통 약자들이 약자가 당하면. 당하는 거예요. 맞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저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을 때 피해자가 자신의 그 어떤 피해에 대해서 진심으로 여기저기 호소하고 여기저기 그 자신의 어떤 아픔을 알리고 하는 과정에 어떤 걸 많이 봤냐? 제가 봤던 10 중에 9는요. 정확하게 10 중에 9개는 형님 경험상 무조건 피해자가 매장당합니다. 그죠. 그 사람 떠나게 만들죠. 저는 항상 그걸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건 이제 정확한 사례인데요. 그 노래방에서 실제 성추행을 당했어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회식 중에 노래방에서 물리적으로 당했어요. 아휴. 당했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또 이제 술이 들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분만 그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가 뒤늦게 이제 회사에 알리게 됐죠. 근데 이거를 덮는 과정을 저는 제 눈으로 봤어요. 제가 그 회사를 다닐 때 봤어요. 회사에서 덮어버려. 그치. 그럼 덮어버려. 결국에는 쫓아내는 사람은 누구냐? 피해자였어요. 아, 그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는 제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다들 공감하실 거야. 그래서 그런 일들 제가 많으니까. 더 열받는 거는 뭐냐면 아예 그 피해를 당해서 회사에서 쫓겨나신 분을 밖에서 제가 외부에서 만났잖아요.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이 바닥에서 일을 못하게 됐대. 그러니까 아예 업무 방해 비슷하게 했구나. 그런데 취업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얘기가 매장. 와전돼서 소문이 돌고 매장시키는 나는 거지. 너무 억울한데 잘리는 건 나만 잘려서 아예 이 얘기를 하지 말걸. 나만 입 다물고 넘어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라는 얘기를 할 때 내가 되게 죄책감을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걸 알고도 제대로 사실 그때 편을 들어주지 못했거든. 되게 비겁했던 거죠, 스스로가. 왜냐면 나도 사실 비정규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내부의 권력에 내가 대항할 수 없었던 그게 내 스스로 되게 비겁자라고 느껴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내가 여러 회사를 전전하면서 동일한 문제가 늘 발생해 왔거든. 근데 이거 보세요. 심지어 지도부가 사과를 했는데 그 이후에 사무부총장이라는 사람이 성희롱은 범죄가 안 된다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그게 실수여도 했다라는 건 나는 이거를 안 짚고 갈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지금 이런 얘기 더 오래 하면 2차 가해, 3차 가해 되지 않나요? 하시는데요. 저는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주장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원칙하에 잠깐 편을 들어드리자면 제가 다녔던 언론사들도 그런 게 많이 묻혀요. 언론사마저 묻혀요. 실제로도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고발해야 되는 언론사마저 이런 문제가 묻힌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어땠겠습니까? 열받죠. 변한 게 없구나. 심지어 공당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라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오전자로 지도부가 90도로 사과하고 조국 원장은 어쨌든 영어의 몸이었으니 우리가 책임진 거다라고 하고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인터뷰를 보고 나서 제가 느낀 거는 이래서 안 되는구나. 이래서 조중동에서 비난하면 어쩔 수 없이 먹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커버 쳐주려고 하잖아요. 특정 모르겠어요. 커뮤니티나 트위터나 SNS나 얘기해봐. 갈라치기고 자시고 해보라는 얘기야. 근데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갈라치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좌던 우던 문제가 아니라고요. 제가 제 경험담을 공유했잖아요. 그럼 말을 똑바로 하란 말이야. 맞아요. 이건 형님 말씀 두 번 다시는 공론회장에서 그런 표현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준석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을 때 젓가락 발언. 왜 그랬어요? 왜 그거에 대해 분노했냐고. 60만 명이 분노했잖아. 갑자기 당했잖아. 갑자기 당했잖아. 다 피해자가 된 거야. 그러면 최소한 내가 그때 보호해주지 못했던 성추행을 당했던 성희롱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그거를 자기가 가슴속에 묻고 살았던 세월이 있잖아. 근데 그런 말을 듣잖아요. 나는 또 가해를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또 부끄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 쉽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우리 이제 광고 보고 와야 되니까 그 매불쇼의 수요일날 그 메이플 씨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성범죄 피해자죠. 그리고 그날 어찌됐든 같은 날인데 최강욱 의원님도 나왔어요. 그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강욱 의원님은 지금 2차 가해를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이 결론 내릴 거고 이규원이라는 이 부총장도 사실상 이것도 2차 가해예요. 제가 볼 때는. 냉정하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소극적인 2차 가해지. 그리고 실제로 조국혁신당 안에
지금 범죄 혐의자가 있어서 수사받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같은 날 방송 나오는데 한쪽은 피해자야, 한쪽은 뭐 2차 가해까지 포함해서 가해자 쪽이야. 동시간에 방송에 나옵니다. 근데 저는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피해자 쪽을 먼저 편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가해자들, 물론 그 가해자도 무죄 추정 원칙에 있고 수사 받아야 되지. 그건 저도 뭐 무죄 추정 원칙 부정한 사람은 아닌데, 지금 이걸 5대5로 놓고 다룰 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 그 메이플 씨와 같은 그 범죄 피해를 호소하신 피해자들, 저는 그 피해자들 편에서 지금 그분들의 인권과 범죄 피해가 구제받지 못할 거를 걱정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정치인들 중에 자꾸 이렇게 조국 대표의 피해 사례, 윤석열 사례 이런 것만 떠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범죄 피해자 160만 명을 대변하고 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곰곰하게. 저는 진짜 우리 사회가, 형님은 생생하게 실제 있었던 일들 다 증언해 주셨지만, 저는요, 제 업이 개업 변호사고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똑같은 분들이 매일 일상에서 당하는 범죄 피해를 제가 대리하고 있다니까요. 제 업이에요, 제 업. 그러니까 제가 절실하게 이렇게 목 놓아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뭐 박은정 의원님이 전관 출신인데 제가 아는 사건들 해봤을까요? 남편이 그 전관 출신의 수임료 과다하게 받은 것도 논란이 됐던 분인데 제가 했던 사건 과연 해봤을까요? 아니면은 그 누굽니까, 뭐 황운하 의원, 뭐 그분은 변호사는 아니니까 빼고, 신장식 의원, 뭐 그분은 좀 제 마음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분은 뭐 옛날에 변호사 활동 좀 했었으니까. 지금 막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윤석열 얘기하고 조국 대표 얘기하고 맨날 그 똑같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맡고 있는 사건들 하는 사람 있으면 사건표 국민들 앞에 펼쳐놓고 보자니까요. 누가 어떤 사건 하고 있는지, 뭐 다단계 사기 피의자 사건 하는지, 아니면 저처럼 강제 추행 피해자 사건 대리하고 사기죄 피해자 대리하고 한번 대보자고. 그거를 누가 지금 160만 명의 피해자를 대변하고 있는지. 조국 대표의 눈물만 눈물입니까? 물론 그 눈물도 제가 공감하지만 어떻게 그것만 봅니까? 우리가 종합적으로 봐야지. 형님이 말씀하신 그분들 제가 대변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유. 그분들 정말로 너무 억울합니다. 피해당하고 또 피해당하고 또 묻히고. 그러니까 이번에 강미정 대변인이 총대 맨 거 아니야 지금. 총대 맨 거예요 지금. 에이 참. 아니, 저 때문에 또 괜히 우리 신인규 변호사도 괜히 에스컬레이션 아니, 되는 것 같아서. 제 업이 그러니까. 저희가 제 좀 업이. 답답한 게 있어서 그런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연장 네. 방송 할게요. 예, 근데 그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제 사례를 제가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아휴, 할 말이 너무 많다. 할 말이. 회사를 불가피한 게 아니죠. 이제 그 스스로 이제 쫓겨나다시피 한 회사에서 이제 불이익을 주니까 본인이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분의 이제 그 가족을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 뭐 어쨌든 우리 자식이 왜 이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들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같이 오셨는데, 그런 제가 느꼈던 어떤 부끄러움 있잖아요. 아, 나는 사람 자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뭐 권한 힘도 없고, 그러니까 같은 그래 동료로 지냈는데 누군가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내가 도와줄 수 없는 게 아니라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거를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는 것도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런 부끄러움을 제가 느껴봤던 사례가 있어서 그냥 생각 없이 떠들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너무 이제 뭐랄까 그 이규원 사무부총장님께는 제가 너무 너무 심했어. 좀 과하게 말씀드렸다면 좀 심했어. 죄송한데, 근데 그 발언은 진짜 심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예. 공당에 직책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책임 그래서 있는 적어도 분이잖아. 많은 분들이 보는 방송에서 그런 발언을 함부로 할 거, 그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실수였다 하더라도 함부로 할 건 아니었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 드린 지적이고. 아니 몇십만 명이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조회수가 네. 몇십만이 나오는데 제가 너무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 죄송하고, 뭐 저희가 너무 또 이제 감정적으로 너무 이렇게 업되면 여러분들이 좀 듣는데 불편하실까봐 요 정도로만 할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사태가 빨리 매듭졌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재명 대통령의 공간을 더 넓혀야 되고 언론에 지면은 늘 제한적이라고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오늘 또 내내 종편에서 떠들고 또 신문에서 또 지면에 올라가고 돌리고 돌려서 돌림판처럼 내일 또 다뤄지고 다음 주까지 다뤄졌으면
안 된다. 뭐 물론 강미정 대변인의 주장은 늘 더 많은 분들께 알려지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어떤 그 뭐랄까 그러니까 불필요한 논란을 말씀하시는 공방 거지. 논란 이게 논란을 더 만드는 더 거. 돌면 사실은 다음 주에 100일 기자회견도 있고 그러니까요. 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여야 대표 회담도 있고 한데 또 특검 소식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저희도 이거에 너무 몰입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또 불편함을 드리면 안 되고 본질을 또 가리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요 정도로만 할 거고요. 아니 저도 네. 어쨌든 이제 우리 광고 들어가니까 저도 오늘 사실은 이규원 부총장의 이 발언 굉장히 저도 참 오늘 너무 좀 분노를 느꼈던 거고 형님의 그 실질적인 피해 사례들을 제가 듣고 아니 근데 이거는 제 실화니까. 실화니까 거기다가 저 강미정 대변인과 그 복수의 피해자를 제가 또 떠올리면서 최근에 이 검찰개혁 이야기하면서 제가 160만의 피해자들을 늘 얘기를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게 좀 오버랩이 좀 돼가지고 제가 조금은 좀 강하게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불편을 드린 부분은 예. 제가 좀 양해를 네. 좀 구하면서